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했겠어. 사실 이게 편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 나가면서 이게 개그 그 유튜브냐 아니면 성인 방송이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정중하게 다리 모아서 사과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거기다 꽂으면 어떻게 이거? 이거 읽어주면 안 되지. 지난주 저 계약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진짜 이 100억이 이제 진짜 무슨 누구 강아지 이름이에요? 아직 100억 지금 나올 사람 또 있어요. 나성범 선수 계약 안 나왔죠. 네. 지금 양현종 선수 계약 안 나왔죠. 이 두 선수는 무조건 100억을 넘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지금 나온 게 3명이죠. 네. 박건우, 김재환, 김현수, 100억 이제 넘긴 선수들이 역대 이제 7명인데. 이대호, 뭐 양의지. 그다음에 김현수가 있었고, 김현수 한번 더, 두번 넘겼고. 김현수 있었죠. 최용우 있었고. 아니 100억이면은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100억이면 정말 갑부 아니었습니까? 갑부? 따지면 네. 천만불이에요. 와. 간단하게 1대1로 따지면 네, 엄청난 돈이죠 정말. 제가 FA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0억 받는 선수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세금을 40%에서 45% 정도 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많이 보니까 세금 많이 내야죠. 선수들이. 받은 만큼 또 많이 받은 내는 만큼 많이 내요. 네. 근데 아니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뒤에도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뭐 감흥 있으세요 근데? 감흥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눈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요? 그리고 추운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 네, 왜 더 싫어하냐면 제가 이게 수술한 데가 많아가지고 팔꿈치 2번, 어깨 2번, 손바닥 했잖아요. 그래서 날이 추우면 이렇게 수술한 데가 진짜 아파요. 전 그래서 겨울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형, 그 수술하는데 어깨랑 어디? 어깨 양쪽 어깨하고 팔꿈치 팔꿈치. 2번, 손바닥 한 번. 투경 수술은? 나 진짜 근데 이것까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스토브리그 야구라 스구. 어디로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죄송해요. 진짜. 걔라는데.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한 군데 수술한 데가 있네요. 포경 수술이 네.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래? 뭐 나갈지 안 나갈지 제가 편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남자들의 성감대가 결국에는 그쪽을 잘라내서 그래서 형은 그러니까 수술해서 잘라냈어요, 안 잘라냈어요? 좀 잘라냈죠. 네. 네. 아마 요 내용도 잘라내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오늘 초성 너무 어려워. 어렵죠? 네. 아. 진짜 어려워요. 지읒 이응 기억 이응. 요거 뭐 왜냐면 지난주 이슈와 한번 이렇게 같이 좀 섞여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한번 써보세요. 줄? 네. 줄들이게야. 그렇죠. 정답. 간단한 거구나. 자, 지난주 첫 번째 이슈는 줄줄이 줄줄이 계약 드디어 FA 야. 대박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침체돼 있던 FA 계약 소식이 지난주에 줄줄이 터지면서 100억 선수들이 막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5명의 FA가 야. 탄생을 했습니다. 와,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와. 현타가 오네. 아니 구단들이 특히 뭐 작년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입장 수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시즌 끝나자마자 방출 선수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많았고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단이 허리띠를 졸라면 첫 번째 사실 타깃을 두는 게 이제 인건비잖아요. 돈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구단들이. 야. 제가 봤을 때 진짜. 네. 100억이 넘는 선수들이 계속 또 나올 수 있겠죠. 뭐 나성훈 선수나 뭐 양현종 선수 같은 게 100억이 넘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선수는 무조건 100억을 넘길 거죠. 네. 나성범 선수는 지금 일단은 뭐 기사 쪽에서 나온 얘기가 네. 6년에 뭐 120억, 130억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150억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34세에서 이제 39세까지 이제 계약을 커버하는. 아직 뭐 오피션은 안 떴는데 네. 보장 금액이 조금 적어서 계약을 지금 뭐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무조건 100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야. 그러면 뭐 100억 클럽이 지금 5명이 되는 거죠. 아니, 좋겠다. 근데 좋겠다. 근데 장승아가 지금이었으면 진짜 100억 넘겼을 텐데. 근데 뭐 그 의미가 있습니까? 네. 약간 배 아프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속쓰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어요. 전준우. 맞아. 전준 선수는 거품 빠졌을 때 34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준우 선수가 작년에 올해 또 최다 안타. 최다 안타 그 전준우 일위. 선수는 매일 시즌 거의 정경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전준우 선수 최소 80억은 받았어야죠. 전준호 그 재수 씨랑 친하시잖아요. 네, 하윤이 엄마. 하윤이 엄마 이거 방송 들으면 약간 좀 아쉬워하겠다.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데 오지환 선수가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아 게임 갔다 와가지고 욕 엄청 먹고 사실 그때 오지환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오지환 선수가 계약금 16억에
연봉 6억씩에서 24억에 40억에 계약을 했거든요. 4년 40억. 뭐 지금 보면 오지환 선수 수비적으로 완전히 지금 해자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100억 클럽들을 보면서 이 두 선수가 가장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장스나 입장에서 이 100억이 많이 부풀려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시대에 맞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구단들이 계속 뭐 돈이 없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선수들에게는 또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 그리고 이 선수들을 놓쳤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원 소속 구단 또 팬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간 과다 지출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 시작이 보니까 FA는 어쨌든 그 첫 계약을 하게 된 1호 선수의 그 기준이 되면서 지금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최재원 선수가 일단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최재원 선수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네. 약간 많이 받은 거를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그 영향이죠. 이후에 그 강민호 선수 이제 앞으로 강민호 선수 얼마 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같은 그럼 선수인데 나이로 보면 최재원 선수가 확실히 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동안 해왔던 거라든가 강민호 선수가 삼성에 끼친 영향?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강민호 선수가 내년에 38인데 그럼 몇 년 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야? 최소 3년, 4년 계약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년 계약을 해주면 기본 최재원 선수 깔고 가는 거 아닐까? 네. 그렇구나. 근데 확실히 선수들은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은 만큼 보여줘야 된다. 부담감은 책임감도 있어야 되죠. 있겠죠? 분명히. 분명히 있어야 되죠. 네. 100억이란 돈이 야,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선수들은 받은 만큼 반드시 또 보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성적도 내야 되고 네. 아마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특히 전 이번 그 100억 클럽을 보면서 박건우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제가 조금 의외였던 거는 김재환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잠실구장을 쓰면서 30홈런이 가능한 타자이기 때문에 그런 타자 어디서 구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김재환 선수 또 나이가 있거든. 근데 김현수 선수가 88년생인데 김현수 선수는 87돌에 88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 실질적인 나이는 35이죠. 그럼 36, 37, 38, 39, 40, 41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김현수 선수랑 똑같은데 김현수 선수가 더 많이 받았거든요. 김현수 선수는 6년에 115억이고 김재환 선수는 4년에 115억이거든요. 야, 이 김재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조금 두산 쪽에서는 박건우 선수 놓친 것 때문에 조금 더 배팅을 세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두산 팬들도 이제 박건우 선수 놓치면서 좀 약간 시위도 했었어. 그렇죠. 네. 워낙 이제 근데 또 작년에 최주환 선수 또 오재일 선수 떠나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다 보낸다고. 허경민 선수하고 정수빈 선수 또 잡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허경민 선수 계약이 조금 7년에 85억인가 그런데 네. 그렇게 또 커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계약들을 세게 하니까. 네. 그것도 진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100억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야, 이게 계약들이 뭐 80억, 70억 계약은 이제 계약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 컸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 이슈는요. 이거는 제가 박종훈, 문승원 계약쇼. 계약쇼? 계약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았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사실 FA보다 제일 깜짝 놀랐던 이 계약이에요. 이게 지금 최초입니다. 저 이 최초. 계약이 더 놀랐어요. SSG 박종훈과 문승원 선수와 함께 BFA 단연 계약 네. 총합 120억인데 이게 근데 안치홍 선수 2+2 계약이 네. 올 시즌 대두가 되면서 KBO 쪽에 이제 문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랑 대표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KBO 쪽에서는 단연히 다 허용된다. BFA도. 그 이후에 나온 첫 번째 BFA 계약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진짜 KBO 리그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저는 크다고 봐요. 이게 진짜로. 앞으로 선수들에게 네. 정말 엄청나게 작용할 수 있는 큰 그렇죠. 계약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FA는 이게 진짜 FA라고 봐요, 저는.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타티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14년 계약을 했거든요. 3억 4천만 불에. 타티스 주니어가 풀타임으로 이제 2년이가 뛰었어요. 이 선수의 장래성을 알아보고,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제 14년 배팅을 해버린 거지. 진짜 FA죠.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 두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 한유섬 선수에게도 SSG가 지금 계약을 제시를 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진짜요? 네. 근데 한유섬 선수가 올해 30홈런을 넘겼잖아요. 내년 끝나면 FA예요. 한유섬 선수가. 근데 지금 SSG 쪽에서는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한유섬 선수가 89년생이거든요. 네. 89년생이면 33이에요. 그럼 34 끝나고 FA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5, 6, 7, 8, 9이란 말이에요. 5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SSG 쪽에서 지금 한유섬 선수에게도 최소한 5년에서 6년 계약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저는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한유섬 선수가 이 계약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특히 외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적이 또 폭망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1년 앞서서 적정가 시장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 안전하게 갈 수 있구나. 그렇죠. 아하. 특히 지금 박종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5년에 65. 그러면 연평균 11억 2천이에요.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이제 9억 4천에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왜 이 계약이 굉장히 충격이었냐면 이 두 선수는 올해 모두 토미전 수술을 하고 내년 한 7월쯤에 네, 복귀가 내년 된단 말이에요. 하순에 복귀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단 쪽에서도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토미전 수술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70에서 80% 넘어가는데, 그러면 30%라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걸 100%다 성공이 아니에요, 토미전 수술이. 네. 그러면 구단도 어떤 리스크를 안고 이 계약을 제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계약을 이 선수들에게 제시를 한, 저는 SSG가 정말 대단한 구단인 것 같아요. 네. 이 계약이 나오면서 네. 이제 이야기가 도는 게 구자욱 선수 얘기도 돌고 있고요. 미리 계약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구자욱 선수는 안 하겠죠. 네. 뭐 임창규 선수도 있고. 웬만한 배팅에서 아마 구자욱 선수가 계약 안 하겠죠. 네. 구자욱 선수는 내년 시즌에 최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야수 쪽에서 보면. 아, 그렇구나. 네. 동원, 뭐 유강남, 네. 그 양의지 선수 또 JFA죠. 그 한현이 또 FA죠. 박민호 나오죠.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도 선명할 가능성이 있죠. 삼성 입장에서는. 네. 삼성에서는 미리 좀 잡고 싶은 네. 마음이 있겠지. 근데 웬만큼 배팅해서 구자욱 선수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지금 계약들이 지금 100억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자욱 선수 잡으려면 삼성에서 최소한 6년에 100억 제시해야 돼요. 야. 최소한 6년에 100억. 정말, 최소. 정말 다들 백돌이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과거에 또 장사가 미리 언급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도 미리 이렇게 BFA 계약으로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연봉이 5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MVP를 차지했으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은 오르겠죠? 네. 그러면 7억에서 7억 5천을 갖고 란 말이에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매년 꾸준하게 성적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럼 키움 입장에서도 그럼 7억 한 다음에 또 뭐 성적 내면 이제 8억 9억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정우 선수도 조금 돈에서 양보하면서 7억 그 다음에 7억 5천, 8억 5천 이렇게 한 4년 계약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기간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럼 선수 입장에서도 올해 성적이 안 나도 내년 연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BFA들과 계약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구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뭐 3년 계약, 4년 계약, BFA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성적이 안 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수가 책임감을 갖고 정말 몸을 만들고 성적을 낼 수 있게 열심히 그라운드에서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앞으로 KBO 리그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죠. 왜냐하면 FA 선수들의 계약이 에이전트들에게는 첫 번째 1순위가 됐었는데 이제는 뭐 진짜로 뭐 강백호라든가 뭐 진짜로 뭐 신인 2년차들 이렇게 나왔는데 FA 될 때까지 한 8년 9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조금 더 싼 금액에 정말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분명히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FA들이 에이전트들이 진짜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네. 그 2023년부터는 셀러리 캡 제도가 그렇죠. 그 셀러리 캡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내년에 받는 연봉이 제일 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셀러리 캡이 2023년부터 되는데 SSG가 지금 평균 연봉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추신수 선수 때문에 27억이잖아요. 그래서 27억 있죠. 최정 있죠. 이재원 있죠. FA 선수들이 좀 많아요.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고액 연봉자. 그 셀러리 캡이 어떻게 되냐면 각 구단마다 셀러리 캡이 달라요. 다르겠죠. 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박종훈 선수하고 문승원 선수는 내년 연봉이 제일 세요. 내년은 일단 셀러리 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3년부터 연봉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계약이에요. 계약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셀러리 캡의 여유를 갖는 거죠. 2023년도에. 왜냐하면 셀러리 캡이 차다 보면 사치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 영입을 못 해. 선수 영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또 연봉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치세가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2023년도에 이제 셀러리 캡이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선수 영입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하면 그만큼 맞는 또 선수를 내보내야 돼요. 셀러리 캡을 맞추려면. 그래서 이게 셀러리 캡이 과연 이 KBO 리그의 현실과 맞는 제도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수협회가 받아들였거든요. 네,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시기상조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2023년도가 돼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샐러리 캡이 진짜로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는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놀라는 게 장스나는 저희가 이제 야구라 찍을 때 진짜 아무것도 특히 스구라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하는구나. 이 스토브리그 때도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는 뭐냐? 집에서 할 게 없다. 이거 한 줄 평 정리해 주시죠. 진짜 좋은 계약이다. 아. BF의 첫 번째 계약을 만들어낸 SSG. 참 진짜 야구에 대한 열정. 열정! 자, 세 번째 주제는 시옷, 이응, 쌍시옷, 디귿입니다. 뭐야, 삼성 NC 트레이드구나. 정답! 아니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이거 초성 보면서 맞추셨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장사 맞추셨네. 삼성 라이온즈와 SC 다이노스 2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요. 심창민과 김흥민 선수가 NC로 가고 김태구 선수가 삼성으로 오게 된 트레이드가 깜짝 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서로의 뭐 가려운 곳을 저는 뭐 긁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김태구 선수가 어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김태구 선수가 89년생인가 그러니까 33이잖아요. 34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태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희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 NC의 이제 안방을 이제 지키던 주전 포수급이니까 확실히 삼성이 이제 강민호 선수를 잡게 되면 진짜 강력한 안방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허삼일 감독이 조금 이제 백업 포수에 대한 어떤 걱정을 강민호도 이제 못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김태구 선수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이 딜은 저는 삼성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잘했다. 아니 김태균 선수가 사실 양의지 선수 때문에 좀 가려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양의지 선수가 NC 오기 전에는 주전 포수였어요. 그렇죠. 이제 군에 입대한 다음에 양의지 선수가 영입이 돼서 김태균 선수가 제대했을 때는 사실상 설 자리가 없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 FA 선언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롯데로 간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롯데가 포수 자원이 없었을 그때도 때. 제가 알기로 롯데가 김태균 선수에게 계약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어요. 18억이 얼마 했는데 결국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에 또 NC랑 계약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롯데자이언츠가 철수를 해버렸죠. 김태구 선수가 받고 싶어하는 금액은 아마 20억이 넘었던 걸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NC에 남게 됐는데 야 근데 저는 이 트레이드를 보면서 그럼 NC가 백업 포수 누굴 키우려고 그러지?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양의지 선수가 내년에 이제 포수 마스크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양의지 선수가 지금 부상 때문에 팔꿈치 부상 때문에. 포수 마스크를 많이 못 썼어요. 많이 못 썼죠. 거의 한 400이닝도 못 채웠으니까. 그래서 지명타자로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도 받았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또 FA 마지막 계약 해니까 포수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양의지가 앉는 것과 다른 포수가 앉는 거는 확실히 다르죠. 네. 투수들에게 주는 안도감이라든가 어떤 편안함 그리고 포수에 대한 믿음 양의지만한 포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많이 앉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박광훈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됐다고 NC 쪽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박대훈 선수. 박대훈 선수. 자꾸 헷갈려. 개명했잖아요. 네, 박대훈. 박대훈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이 김태균 선수의 트레이드를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삼성은 내보낸 선수가 이제 투수 심창민 선수인데. 근데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이 올 시즌에 구원 쪽에서 조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규민 괜찮았고 오승환 괜찮았는데 그 앞에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있었어요. 그 우승환까지 가는 그 연결고리가 그렇죠.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커버가 됐냐면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 어떤 야구를 했습니까? 선발 야구를 했어요. 됐지. 선발 야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질이 조금 좋지 않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두각이 안 됐어요. 워낙 선발들이 좋은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최창호 선수가 또 군대 가버렸잖아요. 네. 그럼 5선발에 대한 공백도 분명히 있죠. 근데 돌아올 자원들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최충현이라든가 뭐 양창섭이라든가 강승현 선수는 이제 돌아와야 되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돌아올 자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심창민 선수를 이제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일단 전력 보강을 위해서 양 팀 모두 좀 딜을 한 건데 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거. 삼성이 조금 낫다? 삼성이 조금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슈 한 줄 평은요? 트레이드 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트레이드 이제 선배로서. 트레이드는 나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막 다 했어, 트레이드. 이 FA가 올해를 넘길까요? 나머지 선수는 넘길 선수들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줄줄이 다음 주에도 아마 나성모, 양현종 계약, 그리고 뭐 장성호 선수 계약, 황재균, 손아섭 뭐 줄줄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스토브리그 야구라 수고라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 주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요? 무슨 따뜻한 한 말씀이요? 네. 다가올 새해를 좀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잊혀진 거는 잊어버리시고 다가올 미래를 오히려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토브리그 야구라 수고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